제61회 한국사 능력검증시험 심화 기출문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1번부터 25번까지 저번 시간에 풀어봤는데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죠? 까다로운 문제가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보였을 정도니까.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26번부터 들어가 봅시다. 자, 26번. 가왕이 추진한 정책으로 옳은 것은 왕을 찾아야죠. 자, 서우천을 따라 누구의 자취를 느끼다. 서우천이 어딘지 모르겠다. 자, 우리 역사 동아리에서는 누구와 관련된 유적을 돌아보는 답사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충만제 노송지대 지지대비 모르겠다. 그 설명을 봐봐야죠. 왕이 수원 화성 및 장영영 운영을 위해서 여기 끝나야죠. 그렇죠? 이거 너무 쉽다. 여기에서 다 나왔어. 왕이 현륭원 왕의 생부인 사도세자의 무덤. 야, 이거 그냥 준 거야. 그렇죠? 이 정도는 그냥 준 거죠. 왕의 효심을 기리기 위해서 아들 순조가 아버지 나왔지 아들 나왔지 누구예요? 정조입니다. 그렇죠? 이건 본론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1번 경기도에 안에서 대동법을 시행했다. 광해군 때니까 틀렸고. 자, 두 번째 군역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균역법을 제정했다. 영조 때. 그렇죠?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했으니 정조 때. 그렇죠? 그래서 상공업을 활발하게 육성하려고 했다. 자, 제한된 규모의 무역을 허용한 계해약조를 체결한 것은 세종 때고, 현직 관리에게만 수조권을 지급하는 직전법, 이것은 이제 왕권이 강했을 때 세조 때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문제. 다음 자료가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진주 안핵사 박규수에게 하교하기를 얼마 전에 있었던 진주의 일은 전에 없었던 병기였다라는 거죠. 진주가 자꾸 나오네. 관원은 백성을 달래지 못했고 백성은 폐악한 습관을 버리지 못했다. 누가 그 허물을 책임져야 하겠는가? 신중을 위해서 혹시 한 사람이라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게 해라. 그리고 포리를 그러니까 이제 관아의 물건을 사사로 써버린 아전. 그러니까 이제 탐관오리 뭐 이렇게 또 설명할 수 있겠죠. 법에 따라 처벌할 경우 죄인을 심리해서 처단할 방법을 상세히 구별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주에 뭔 일이 있었고 지금 보니까 그 횡령하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었고 백성을 달래지 못했다. 그렇죠? 그래서 안핵사가 파견돼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주 농민분기를 얘기하고 있죠. 진주 농민분기에 파견됐던 박규수, 안핵사 박규수죠. 그러니까 언제 있었어? 1862년. 이때가 언제예요? 임술년. 그래서 임술농민분기를 얘기하고 있다. 자, 1번 홍경래, 우군칙 등이 주도하였다. 이것은 이전에 있었던 1811년 홍경래의 난을 얘기하고 있고요. 남쪽과 북쪽이 연합해서 전개된 것은 이 이후에 동학 농민운동이 아니겠느냐. 자, 세 번째 삼정이정청이 설치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임술농민분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왜 그러냐? 삼정의 문란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삼정의 문란을 시정해볼게 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이렇게 했지만 실효성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정총국 개국 축하를 이용해서 일어난 것은 정변이죠. 그래서 갑신정변입니다. 원형 일파가 전국을 주도한 이 시기에 발생한 것은 을사사화 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술농민분기와 관련된 것은 3번에 있다. 자, 28번 가인물의 작품으로 옳은 것. 이 작품은 단원 땡땡땡 호가 단원이네요. 그린 추성부도로 인생의 허망함과 쓸쓸함 묘사한 그린 추성부를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노년에 자신의 심정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고 도화서 화원 출신이고요. 풍속과 산수와 인물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작품을 남긴 누구예요? 단원 김홍도지요. 자, 그럼 김홍도의 작품을 찾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1번 정선이죠. 인왕제색도. 2번은요. 벼타작이네. 그렇죠? 그래서 김홍도의 작품이죠. 2번이 정답. 자, 세 번째는 단오풍정입니다. 그렇죠. 신윤복의 작품이고 김홍도의 스승 강세황이 그렸던 영통동구도. 그렇죠. 그리고 이건 뭐예요? 추사 김정희가 그린 세한도지요. 그래서 정답은 2번에 있다. 이거 틀리면 절대 안 되지. 이거 너무 쉽게 나오지 않았어요? 보통 우리 전통적인 문제는 꼭 한 문제 어려운 거 우리가
보도 듣도 못한 사진을 넣거든. 근데 이제 없어요. 그게 우리가 익숙한 그림만 나왔다는 건 쉽게 내려고 했었던 출제자의 의도가 보인다라는 거죠. 자, 이제 29에서 30번 두 개를 묶어서 한 문제로 낸 거예요. 와, 이거 너무 많다. 그렇죠? 자, 가번 우리 해동의 삼국도 역사가 오래되었으니 마땅히 책을 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폐하께서 이 늙은 신하에게 평창하도록 했습니다. 폐하께서 이르시기 삼국은 중국과 통계했으며 후한서나 신당서에 모두 삼국의 열전이 있지만 상세히에 실리지 않았다. 우리의 옛 기록은 빠진 사실이 많기 때문에 우세에 교훈을 주기 어려우니까 이제 역사서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국의 기록을 써야 된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예요. 고려 인종 때 만든 거고 삼국 이후에 여러 역사서를 모으고 중국의 역사서에 가련해서 연대더라 사실 기록했습니다. 법례는 자치통감에 의거했고 자치통감 강목 취지에 따라 번잡한 것은 줄이고 요령만 남도록 힘썼습니다. 삼국이 서로 대치한 때는 삼국기라고 했고 신라가 통합한 시대에는 신라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려 시대는 고려기라고 했고 삼국 이전은 외기라고 했습니다. 라는 거죠. 이것은 서거정의 동국통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야, 이거는 진짜 가번은 좀 감이 오는데 나번은 좀 감이 안 와요. 그렇죠? 자, 다번 볼까? 옛 성인은 예약으로 나라를 일으켰고 요거는 좀 많이 봤던 것 같아. 인의로 가르침을 펴었으니 괴력 난실은 말하지 않았다. 그러나 제왕이 일어날 때 반드시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있었다. 그 후에 제왕의 지위를 얻고 대업을 이뤘고 그러므로 삼국의 시조가 모두 신이 한 데서 나왔다 해서 무엇이 괴이하다고 하겠느냐. 이것이 첫머리에 기편에 실린 까닭이다. 이거 우리 많이 본 겁니다. 그렇죠? 일련의 삼국유사예요. 옛날에 고씨가 북쪽에 살면서 고구려라 했고 부여씨가 서남쪽에 살면서 백제라고 했고 박석김이 동남쪽에 신라라고 했으니 이것이 삼국인데 마땅히 삼국사가 있어야 돼. 그런데 점점점이죠. 없다라는 얘기겠지.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하니 김씨가 이거 많이 봤다. 대씨가 그 북쪽의 땅을 차지해서 발해라고. 이거 뭐예요? 남북국 시대다라는 거죠. 유독궁의 발해고 아닙니까? 그렇죠? 정조 때 유독궁의 발해고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자, 역사서를 편찬한 순서대로 옳게 설명한 것은 자, 김부식의 삼국사기 먼저 나와야 되고 그렇죠? 자, 그리고 일련의 삼국유사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네. 그러면 나번은 잘 모르겠네. 그러면 나번 빼고요. 가다라로 봅시다. 가다라. 그러면 가번, 다번, 라번이 돼야죠. 그렇죠? 가다라 순서로 돼 있는 거 있나? 가다라. 이거 어렵네. 찍기도 안 되네. 그쵸? 자, 그런데 나번 보면 글자가 좀 세련되고 그래요. 세련되고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썼던 것으로 유추는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쪽으로 볼 수가 있다? 이쪽. 그래서 라번 앞쪽에 있는 거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 그러니까 3점이죠. 자, 다음 문제로 갈게요. 자, 가에서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봐라 라는 건데 유교사관에 입각해서 기전체 형식으로 저술했다. 삼국사기가요? 정답. 그렇지? 자,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실록청에서 편찬하였다. 이건 뭐예요? 조선왕조 실록이에요. 그렇죠? 이건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 근데 이걸 모른다고 해도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인데 설마 이게 조선왕조 실록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으로 알 수가 있고 자, 불교사를 중심으로 민간 설화 등을 수록한 거 이게 뭐예요? 구전 돼가지고 쓴 거. 이게 삼국유사죠. 그러니까 이것은 맞는 설명. 그럼 끝났네. 기억과 디귿번이 맞잖아요. 기억과 디귿번 어디 있어? 여기 있네. 그렇죠? 자, 고조선부터 고려까지의 역사를 편년체로 정리한 것은 무엇입니까? 서거정의 동국통감이에요. 서구정의 동국통감은 나번에 있는데 발해고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건 틀렸지.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기억과 디귿번에 있는 2번입니다. 이거는 쉬웠던 문제. 그러니까 두 문제 중에 한 문제는 반드시 맞아야 돼. 이 문제는 맞아야죠. 그렇죠? 자, 31번 문제입니다. 가 사건 이후에 전개된 사실. 이곳은 어제현 장군과 그의 군사를 기리기 위해서 조성된 춘장사입니다. 어제현 장군 나오면 일단은 신미양요. 그렇죠? 어제현 장군의 부대는 언제 광성보에서 로저스 제독이 이끄는 미군의
맞서 결사항전했지만 끝내 함락을 막지 못했다라는 거죠. 신미양요 나왔네. 신미양요예요. 그러면 신미양요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이후에 전개된 사실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1번 종로와 전국 각지에 척합의가 세워졌다. 그렇죠? 신미양요 이후에 척합의 세우는 거 아니에요? 흥선대원군이 열받는다. 그렇죠? 신미양요 이후에 전국에 세우게 됩니다. 이 1871년. 그렇죠? 그래서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왔을 때 화친하자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그러니까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1번이 정답. 자, 2번 평양 관민이 제너럴 셔먼호 사건은 이전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자, 한성근 부대가 문수산성에서 항전하였다. 이거는 병인 양요로서 이전 상황이고 신유박해로 많은 천주교도가 처형됐다. 신유박해는 훨씬 이전 상황이다. 그렇죠? 천주교 박해 사건 순조 때 오페르트가 남영군묘 도구를 시도했다. 1868년으로서 이전 사건. 그렇죠? 그러니까 1번밖에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1번이 정답. 자, 32번이에요. 가와 나 조약 체결 사이에 있었던 일. 와, 이게 진짜 조금 어떻게 보면 이제 화가 나는 문제인데 이 조약의 내용을 물어봐도 되는데 시기를 물어봐. 그러면 이 조약을 우리가 파악해서 조약이 뭔지 파악했어요? 그 다음에 시기를 찾아야 되니까 좀 화가 나죠. 어렵게 풀어놓고 쉽게 찍어야 되니까. 자, 가번 봅시다. 조선국은 자주국가로서 일본국가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 일본국 인민이 조선국 지정의 각 항구에 머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인민에게 관계된 사건은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리한다. 뭐예요? 치해법권의 내용이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나라 최초의 조약이면서 불평등 조약이었던 강화도 조약을 얘기하고 있다. 앞으로 대조선국 군주와 미국 대통령 그 인민은 모두 영원히 화평하고 우애 있게 지내자. 미국 상인과 상선이 조선에 와서 무역을 할 때 입출항하는 화물은 모두 세금을 바치고 세금도 줬고 그렇죠? 그래서 미국과 이렇게 조약을 체결했구나. 1882년에 있었던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죠. 그럼 강화도 조약 1876년부터 1882년에 있었던 이 사이에 있었던 일을 찾아보자. 공사노비법이 혁파되었다. 공노비뿐만 아니고 사노비까지. 그러면 이게 언제예요? 가보개혁. 그렇죠? 자, 1894년이니까 언제예요? 이 이후 상황인의 답이 될 수 없고 통리기무 아문이 설치되었다. 통리기무 아문은 개화 추진기구로서 1880년에 만들어지죠. 여기 들어가네. 딱 1880년 2번이 정답이고요. 한성전기회사가 성립되었다라는 것은 이후 상황이에요. 1898년에 있었고 요곳에서 전기를 만들어가지고 전차를 운영을 한 거고 건양이라는 독자적인 연호가 채택되었으니 가보개혁 이후에 있었던 을미개혁대다. 자, 지방행정구역이 8도에서 23부로 개편되었다. 이것은 가보개혁 중에서 2차에 있었던 세부적인 조항이 있으면 2차예요. 그렇죠? 그래서 2차 가보개혁 때 있었다. 그러니까 이때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일은 2번밖에 없죠. 2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우리가 33번 문제로 들어가 볼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사건을 찾아야 돼. 자, 발신, 조선주재, 공사, 하나부사. 그래서 이 일본 하나부사, 일본 공사 하나부사인데 자, 이달 23일 오후 5시 성남 군중이 갑자기 공사관을 습격해서 돌 던지고 총 쏘고 난리가 났어요. 전력으로 방어한 지 7시간이 지났지만 원병이 오지 않았고 한쪽을 돌파해서 왕궁으로 가려 해도 성문이 열리지 않았고 성남 군중이 왕궁 및 민태호, 민겸호 집도 습격했다라는 거예요. 민씨 집안을 다 습격을 했네. 그렇죠? 자, 그러면 민겸호라고 하면 누구냐? 별기군을 창설한 장본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때 군중이 막 난리가 났었어. 막 군인들이 막 들고 일어난 것 같죠? 이모군란 때 사실을 얘기합니다. 결국에는 이 이모군란 때 성난 군중 그리고 군인들이 어디를 가요? 이 공사 여기도 때려부셔야 된다 그러면서 완전히 부셔버린단 말이야. 그때 하나부사까지 죽을 위험에 처하죠. 다행인지 불행인지 하나부사는 열심히 도주해서 인천까지 가서 인천에서 간신히 그 목숨을 부지해요. 그래서 일본에 넘어가죠. 그렇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모군란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이 사건에 대한 설명, 이모군란에 대한 설명을 찾아봐라 라는 거죠. 1번
전주화약이 체결되는 계기가 되었다. 전주화약은 언제예요? 통학농민운동 중에 있었단 말이죠. 입헌군 주재 수립을 목표로 전개하였다. 이모군란이요? 아니요. 갑신정변 때 그랬죠. 갑신정변 때. 자,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는 결과 수신사는 이전이잖아. 그리고 김기수 자체가 1차 수신사예요. 수신사는 강화도 조약 체결하고 강화도 조약 안에 이 조약 체결 이후에 바로 사신을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과 관련이 있죠. 자, 구식군인에 대한 차별 대우가 발단이 되어서 일어났어요. 이게 이모군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 3일 만에 실패로 끝나 주동자는 해외로 망명하였다. 갑신정변이요.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이걸 가지고 이모군란을 몰랐어. 그리고 우리가 착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 요거 모르겠는데 일본과 관계 있고 뭐 난리가 났었다. 그럼 갑신정변 아닐까? 라고 푸는 학생들도 있단 말이야. 에이, 없을 수가 있나? 있단 말이야. 자, 이런 학생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지금 보면 갑신정변 정답이 2개나 있잖아. 그럼 이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지? 다시 살펴보고 그럼 갑신정변 아니니까 이모군란이겠다. 그러면 이모군란 어디? 여기에 있네. 딱 하나. 그렇죠?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착각을 해서 이 사료에서 잘못 체크를 한다고 해도 다행히 이렇게 2개가 나와주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오류 내가 만약에 갑신정변으로 풀었네.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검토할 때 찾아볼 수가 있어요. 이모군란이에요. 자, 34번 문제입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국어 연구에 앞장선 누구에 대해서 알려달라라는 거예요.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이분의 얼굴을 그 수업 시간에 이론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호는 한인셈으로 그 독립신문사의 교보원으로 활동했다. 여기까지 모르겠어. 큰 보자기에 책을 넣고 다니며 학생들에게 국어를 가르쳐주면서 주보따리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누구예요? 주시경 선생입니다. 주시경 선생.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주시경 선생의 얼굴을 모른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주보따리, 그러니까 성은 주시구나. 이렇게. 자, 1번 국문연구소의 연구위원으로 활동을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정답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국문연구소, 근대적 국문연구소, 국어연구기관 국문연구소가 여기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에요.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 주시경 선생은 이때 살아계시지 않죠. 그렇죠? 이때 이윤재, 한증 이분들이 여기에서 옥사하신다라는 거죠. 조선어학회 사건. 국권 피탈 과정을 정리한 한국통사는 박은식 선생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지리 교과서인 사민필지를 한글로 저술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헐버트예요. 헐버트. 여유당 전설을 간행하고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학에서 우리 역사관을 찾자라는 거죠. 그래서 정인보 안재홍 선생이 당시에 여유당 전설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조선학 운동을 전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주시경 선생과 관련 있는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35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자.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라. 우리나라가 채무를 지고 우리나라 채무가 있어요. 우리 백성이 채무를 못 갚아서 된 노비, 그렇죠? 가 된 것이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대황제 폐하께서 지금 황제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대한제국 시기인 것 같아. 자, 진외채가 1,300만 원이지만 1,300만 원 채무를 청산하는 방법이 없어. 밤낮으로 걱정하시니 백성된 자로서는 힘 있는 자를 보상하려 해도 겨를이 없다. 못 갚는다. 우리 동포는 빨리 단체를 결성해서 열성적으로 의원금을 내어 채무를 상환하고 채무에서 벗어나자.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돈을 갚자. 국가에서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치를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갚자라고 했던 1907년에 있었던 국채보상운동이죠. 대구에서 먼저 시작하지요. 일제가 치안유지법을 적용해서 탄압할 수가 없지. 치안유지법은 1925년인데 이거는 이 1917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당시 치안유지법은 존재하지 않죠. 백정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 이것도 형평운동이죠. 1920년대에 있었던 그 진주에서 있었던 형평운동입니다. 자, 독립문 건립을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하였다. 이것은 뭐예요? 독립협회 활동이죠. 이 당시에 독립협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차작회, 토사내용부인회 등의 단체가 활동하였다라고 해서 이것은 조금 비슷할 뻔했는데 그렇죠? 1920년대에 있었던 물산 장려운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든 것 우리가 쓰자. 그래서 토산품 장려 애용운동이에요. 대한매일신보 등 당시 언론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국채보상운동이요. 그래서 대한매일신보뿐만 아니고 황성신문 그리고 제국신문 이렇게 이제 활발하게 여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채보상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은 5번이 정답이 되겠다. 자, 36번 문제입니다. 36번 밑줄근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 편지는 비밀결사단체인 이 단체의 재물을 총괄한 전덕기가 안창호에게 보낸 것이고 배고인 사건으로 이 단체의 주요 회원인 양기탁, 이승훈 등이 형을 선고받은 사실과 대성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얘기를 지금 쓰고 있어요. 이어 무슨 단체지요?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1907년부터 배고인 사건이 있었던 1911년까지 활동했던 단체죠. 이거 모르면 우리가 공부 안 한 거잖아. 어떻게 신민회를 몰라요. 그렇지? 자, 1번. 정우회 선언의 영향으로 결성되었다. 정우회 선언은 1926년에 있었고 이 영향으로 민족유일당 운동의 결실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한자 차이지만 틀려. 신간회입니다. 자, 조선혁명선언을 활동 지침으로 삼았다. 조선혁명선언은 1923년에 신채호 선생이 작성을 하지만 이 지침으로 삼았던 단체가 어디예요? 의열단입니다. 그렇죠? 1919년에 만들었던 의열단.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이것은 보안회가 1904년에. 자, 네 번째 중추권 개편을 통해서 의회 설립을 추진하였다. 독립협회 아니에요? 독립협회의 의회 설립 운동입니다. 그렇죠? 계몽서적의 보급을 위해서 태극서관, 그렇죠? 우리가 외웠잖아. 대성학교, 오산학교, 그리고 뭐 태극서관 이렇게 해서 자금을 만들어서, 그렇죠? 만주로 보냈고 이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렇게 만들어서 인재를 양성해서 만주로 보냈고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죠? 신민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번 신민회가 여기에 5번에 정확하게 나와 있으니까 5번이 정답이다라는 거죠. 37번으로 갑니다. 37번. 자, 밑줄근 이 시기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일제가 임시 토지조사국을 설치하고 너무 쉽다 이 정도는. 그렇죠? 토지조사 사업을 진행하던 이 시기 언제예요 이거? 1910년대. 그렇죠?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을 얘기하고 있다. 이때는 뭐예요? 헌병 무단 통치죠. 그래서 헌병들이 무단으로 강압적으로 통치했던 일제강점기 그 시기입니다. 경성제국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학생 요거 뭐예요? 1920년대죠. 경성제국대학은 1923년에 만들었는데 24년부터 입학을 해요. 아무튼 20년대 상황이고 근후에 참립 기사를 작성하는 기자 1927년 근후에지요. 자, 보빙사의 일행. 야, 이거는 뭐 지금 일제강점기 이전인데 이게 나오면 어떻게? 미국에 파견되는 관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영익을 그 정권대사로 해서 이 구미사절단으로 파견을 하지요. 자, 조선인에게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 이때 강압적인 무단 통치가 시행됐을 때잖아요. 태형을 막 치는 거예요. 비밀리에 집행했잖아. 그렇죠? 4번이 1910년대로 정답. 검도를 불법 점령하고 있는 영국 해군. 그래서 영국 애들이 쓸데없이 와요. 그래서 검은도를 우리나라 이름 검은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밀턴 항이라고 명명하고 불법 점거하죠. 그리고 포대를 설치하잖아. 그러니까 야 아니야 했는데 걔들이 계속 버텼죠. 그래서 87년까지. 근데 우리는 검은도 사건이라고 하면 85년 정도만 기억하셔도 돼요. 아무튼 이때하고 관계가 없죠. 그래서 4번이 정답. 너무 쉽잖아. 그래서 1점이에요. 1점. 자, 38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자. 박상진 의사 유물이에요. 박상진. 우리 대구에서 박상진 하면 탁 하고 나와야 돼. 자, 국가 등록, 문화재 등록, 군자금 모집과 친일파 처단. 1915년에 만들었던 단체. 그렇죠? 활동을 전개한 어디의 총사령관 박상진 의사의 유물이 국가등록문화재로 등록되었습니다. 이 유물은 친일보호 처단 사건으로 체포된 박상진의 옥중 상황과 어느 단체의 비밀 연락 거점이었던 상덕대상회의 규모를 보여준다는
귀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어디에요? 대한광복회죠. 그래서 박상진 의사가 만들었던 박상진 선생이 만들었던 일종의 군대였다라는 거죠. 여기에 나중에 김좌진 장군이 가입하면서 그러면서 전국적으로 확대되게 됐죠. 자, 1번 고종 강제퇴위의 반대운동을 전개한 것은 어느 단체입니까? 대한자강회. 자, 2번 공화정체 국민 국가 수립을 목표로 삼았다라는 거. 공화정 대한광복회가 공화정으로 했느냐? 맞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이 정답. 그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천원서를 제출하였다. 이것은 어디에서? 신한청년당에서 했습니다. 자, 신한청년단 뭐 다 맞아요. 미국과 연합해서 국내 진공작전을 계획했다. 이거 1945년에 있었죠. 그래서 한국광복군이에요. 그래서 미국 OSS 부대하고 연합했는데 일본이 항복하면서 이게 무산됐죠. 그렇죠? 만민공동의 일개천에서 민권신장을 추구했다. 독립협회 아니에요? 그렇죠?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에 있다. 2번 정답. 자, 우리가 39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가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찾아보자. 서울 엘버트 테일러 가옥 딜쿠샤가 복원돼서 전시관으로 개관합니다. 많은 관람을 부탁드립니다. 서울 종로구에 있어요. 왠지 보니까 뭐 서양식 건물에 뭐 지금 뭐 보면 뭐 화려하기도 하고. 자, 보자. 기쁜 마음의 궁전을 뜻하는 딜쿠샤는 미국의 엘버트 테일러가 지은 벽돌집으로 테일러와 그 가족이 미국으로 추방되기 전까지 거주한 곳입니다. 미국 연합통신 AP의 임시특파원 활동한 테일러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발견하고 외신을 통해서 전 세계에 알렸고 언제 당시에 일제가 자행한 제암리 학살 사건 이제 알겠다. 그렇죠? 독립선언서 힌트 하나 나왔고 제암리 학살 사건이 나왔어요. 그럼 뭐예요? 1919년에 있었던 3.1 운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3.1 운동에 대한 문제가 이렇게 이제 출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읽어도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그런데 결국에는 여기가 힌트야. 요 앞뒤. 그렇죠? 독립선언서, 제암리 학살 사건, 3.1 운동이죠. 그렇죠? 1번. 신간회에서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했다. 이것은 1929년에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나주 광주 간 열차에 있었던 그때 이제 학생들의 폭행 요걸로 인해서 이제 그 사건이 번지게 되죠. 일제가 어떻게 해요? 편파 수사를 하니까 이것이 이제 광주 시민들이 알아버렸어. 그래서 학생 중심으로 만세 운동이 전개되었던 1929년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고 순종의 인산일을 기회로 만세 운동을 전개했다라고 하는데 이때는 고종의 인산일이잖아요. 이때는 순종의 인산일. 그래서 1926년 6월 10일 60만세 운동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 일제가 이른바 문화통치를 실시하는 배경이 되었다. 이것이 정답이죠. 3.1운동 이후에 일제가 깜짝 놀라죠. 그래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통치할게. 그래서 1920년대 기만적인 문화통치로 바꾸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3번이 정답이죠. 4번 한국인 학생과 일본인 학생 간의 충돌에서 비롯된 거는 1번에서 설명드렸네. 그렇죠?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고요. 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자들이 대거 검거됩니다. 그래서 60만세 운동인데 이때 원래 이제 사회주의계와 민족 지도자 그리고 학생들이 다 모여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일제가 알아버렸죠. 그래서 일제가 뭐라 그래요? 치안을 혼란스럽게 한다. 그래서 치안유지법을 적용해서 얘들 다 체포해. 그래서 사회주의계를 다 체포해 간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그것이 60만세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3.1 운동 하나밖에 없죠. 3번이 정답이에요. 자, 40번 문제로 갑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저는 이동영으로 이동영 선생이구나. 이곳 충남 천안에서 태어납니다. 맞습니다. 저는 임시의정원 초대의장으로 삼권 분립에 기초한 무엇의 헌법 제정에 기여했고요. 또한 국무총리와 주석 등을 역임했고 이 상하이를 떠나 이동하는 과정을 함께하면서 독립운동에 전념하였다라는 건데 대한민국 임시정부예요. 그래서 이동영 선생의 생가가 천안에 그 독립기념관 옆으로 조금만 이렇게 들어가면 거기에 이제 있습니다. 이동영 선생. 그렇죠? 자, 아무튼 지금 여기에서는 인물을 따지는 게 아니고 뭐를 따지는 거예요? 지금 기관,
정부를 따지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얘기하고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기억번 만세보를 발행해서 민중계몽에 힘썼다라고 했는데 만세보는 천도교의 기관지예요. 그렇죠? 신강습소를 세워서 독립군을 양성하였다. 이것은 어디? 만주로 보낸 신민회입니다. 그렇죠? 신민회에서 인재를 그 양성해서 만주로 보내고 그리고 독립 자금을 모금해서 만주로 보냈죠. 그래서 신흥강습소 그 안에는 신흥무관학교가 있었잖아요. 자, 디귿번 구미위원부를 조직해서 외교 활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부 역할을 했었던 미국 워싱턴 DC의 구미위원부입니다. 그렇죠? 자, 이륙양행에 교통국을 설치해서 국내와 연락을 취하였다. 이것은 이제 조지 루이스 쇼가 이쪽 단동에 요 압록강 이렇게 있죠. 그러면 이쪽이에요. 그래서 요 단동에다가 이륙양행을 만들어 놓고 무역회사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에서 이제 그 독립자금, 군자금을 모금해서 임시정부에 이렇게 지원했던 아주 고마운 단체죠. 고마운 영국인 조지 루이스 쇼. 자, 아무튼 여기에서 임시정부와 관련된 거는 디귿과 리을번 우리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에 있죠. 5번이 정답이 되겠고 41번 문제로 들어갑니다. 41번 밑줄근 시기에 있었던 사실. 자, 박물관 사이버 전시실인데 쌀 공출 기분 별로 안 좋다. 그렇죠. 쌀 공출 선전 포스터. 한 알의 쌀이라도 더 많이 나라에 바쳐 미국과 영국을 때려 부셔버리자. 진짜 괜히 읽었다. 화나네. 그렇죠. 이 포스터는 일제가 미국과 영국 등 연합국을 상대로 한 전쟁을 벌였던 이 시기입니다. 그래서 전시 상황을 만들었던 이 시기예요. 전쟁에 필요한 쌀을 강제로 공출하기 위한 홍보 영상, 홍보용으로 제작된 거죠. 영상이 아니고 홍보물로. 이거 언제예요? 1930년대, 40년대. 그렇죠? 특히나 이 미국이 참전을 했다라는 것은 태평양 전쟁이 터지고 난 뒤잖아요. 1941년. 그러니까 1930년대 후반, 40년대 이렇게 보면 되고 정확하게 따지자 그러면 40년대겠죠. 미국, 영국 이렇게 있으니까. 자, 이 시기를 물어보는 거니까 1번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사업이 실시됐다. 이것은 일제강점기 들어가기 전에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1905년에 주도했던 거죠. 자, 만주 군벌과 일제 사이의 미스야 협정. 짜증나네. 1925년에 있었죠. 그래서 당시에 우리 그 만주, 남만주 쪽에 특히나 그 활동을 하고 있었던 독립군들이 굉장히 힘들었다라는 거죠. 자, 여자 정신 근로령으로 한국인 여성이 강제 동원되었다. 이것이 정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군수공업. 그렇죠? 그래서 군수공원에 강제로 공장에 가서 이거 만들어. 그래서 군수 물품을 만들게 했던. 그렇죠? 여자 정신 근로령. 자, 네 번째. 그러니까 이제 3번이 정답이죠. 전시 상황이니까. 지주 문제철의 횡포에 맞서서 암태도 소작쟁이가 전개되었다. 암태도 소작쟁이는 1923년부터 1년여간에 걸친 투쟁, 24년까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당시의 문제철이 거의 80%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70 몇 프로겠지. 이 80%에 육박하는 소작료를 가지고 있다가, 그렇죠? 받았는데, 이 그 투쟁에 힘입어서 몇 프로? 40%까지 이렇게 소작료가 떨어졌다라는 거죠. 아무튼 시기는 1920년대. 회사 설립 시 총독의 허가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회사령이 공포되었다. 1910년이죠. 그렇죠? 회사령. 그래서 우리 민족에게 어떤 회사도 안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허락을 받으면 그러면 만들 수 있다. 그것도 가장 기초적인 경공업만. 그렇죠? 자,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40년대 상황은 어디에 있어요? 3번에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죠. 자, 우리가 42번 문제로 들어가 보자라는 거죠. 자, 가에서 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는 것. 한국 근대사 조별 과제인데 일제강점기 종교개혁 활동 한번 찾아보자. 개신교는 무엇을 했을까요? 신사참배 거부운동을 했어요. 당시에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우리가 거부를 했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렇죠? 개신교는 했다. 대종교, 민족종교죠. 그래서 단군신앙,
그렇죠? 나철 오교 선생이 만들었고 원불교요. 박중빈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졌고 그리고 새생활운동입니다. 근건절약해서 새롭게 활동을 그 생활을 해야 된다. 천도교입니다. 천도교는 제2의 3.1운동을 계획을 했어요. 그것이 60만세 운동이죠. 자, 천주교입니다. 천주교는 뭐 의민단, 천주교 군대 의민단도 조직을 했었고 경향이라는 잡지도 이렇게 이제 발간을 했었다라는 거죠. 한번 찾아봐야지. 자, 단군 숭배 사상을 통해 민족의식을 높인 거는 어디예요? 나번이잖아. 틀렸어요. 자, 의민단을 조직해서 무장투쟁. 의민단 어디서 봤지? 여기 마번. 천주교에 대한 내용인데 대종교니까 틀렸어. 그렇죠? 자, 간척 사업을 진행하고 새생활운동을 펼쳤다. 새생활운동, 원불교 새생활운동. 다번 맞네요. 그렇죠? 다번이 정답. 배제학당을 세워서 신학문 보급에 기여했다. 배제학당은 개신교 선교사예요. 아펜젤러가 이렇게 만들었다. 개신교니까 가번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라번 천도교니까 틀렸고. 자,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소년운동을 추진하였다. 누가? 방정환 선생. 방정환은 천도교 소년회 아니에요? 그럼 천도교입니다. 천도교. 그렇죠? 천도교인데 지금 천주교라고 났지. 천도교는 여기 있네. 4번. 그렇죠? 천도교. 요건데 천주교라고 났으니까 틀렸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에 있다. 3번이 원불교로 정답. 자, 우리가 이제 43번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가 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조선민족혁명당. 와, 여기에서 조선민족혁명당 나오면 의열단, 한국독립당 그리고 뭐 조선혁명당 이렇게 합당했다. 이게 이제 머리에 들어와야 되는데, 자, 조선민족혁명당입니다. 원래 민족혁명당이 합당했다가 의열단만 남죠.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사회주의계만 남고 나머지 민족주의계는 다 이탈하잖아. 그러니까 1937년에 조선자를 붙여가지고 우리 그냥 빨간당으로 하자. 그래서 조선민족혁명당을 만드는 거잖아요. 자, 우리는 중국 난징에서 설마 몰라? 설마. 그렇지? 알죠? 그래서 여기에서 만드는 군대가 뭐야? 조선의용대잖아. 아, 알죠? 자, 5개 당을 통합해서 전체 민족을 대표하는 유일한 정당인 조선민족혁명당을 창당했습니다. 자, 아울러 중국과 한국의 연합 항일 진영을 건립해야 했고요. 점점점. 이 때문에 우리는 1938년 군대잖아, 군대. 무엇을 조직했어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네. 그렇죠? 자, 정답은 조선의용대. 김원봉의 조선의용대가 이때 만들어지잖아요. 조선의 혁명 청년들을 단결시켜서 장제스 위원장의 영도 아래 직접 중국의 항쟁에 참가했고 각 전쟁터에서 찬란한 정투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점점점. 지난해 가을 어떤 단체 조선의용대와 한국광복군의 통합편선을 기반으로 전 민족의 통일을 성공적으로 구현했다. 요거는 뭐야? 조선의용대하고 한국광복군하고 통합해요? 그래서 좌우 통합 임시정부가 만들어진 건 1942년에 있었던 일이잖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 내용이 아니고 가를 물어봤으니까 조선의용대를 물어본 거예요. 자유시 참변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거 1920년에 만들었잖아. 그래서 자유시 참변은 1921년이고 그래서 우리 독립군부대가 소련은 넘어가기 전에 연합을 하자. 그래서 대한독립군단으로 거듭나죠. 대한독립군단. 자, 대전자령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퇴하였다.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에 이렇게 좀 활동을 했던 한국독립군. 그래서 중국 호롱군과 연합을 하죠. 호롱군. 자, 동북항일연군으로 개편돼서 유격전을 펼쳤다. 야, 이거 진짜 어렵죠. 여러분들 요거는 모르셔도 뭐라고 할 수는 없어. 너무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예전에는 동북항일연군이 시험에 나와버리거든. 이거 이렇게 이제 설명이 이렇게 나오고 동북항일연군인데 요걸 한 단계 더 넘어간 거는 이건 진짜 어려운 거야. 동북인민혁명군입니다. 그렇죠? 이 동북인민혁명군이 동북항일연군의 전신이야. 어떻게 보면. 그렇죠? 이렇게 하는데 이거 너무 어렵죠. 자, 네 번째. 김원봉, 윤세주 등이 중국 관내에서 창설하였다. 중국 관내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한인 무장 그 단체. 이것이 조선의용대잖아. 정확하게 4번이 이거 뭐야? 왜 북로군정서군이 아니죠? 왜 이래? 정확하게 4번 조선의용대. 그렇죠? 조선의용대.
의용대 4번에 정확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설명은 다 해놓고 중국 관내에서 창설된 최초의 한인 무장부대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조선 의용대 정답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홍범도 부대와 연합하여 청산리에서 일본군과 교전하였다. 이것이 북로 군정서군이죠. 자, 그래서 조선 의용대를 풀어라 라고 하는 거 어디에 있어요? 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44번 문제 들어가 볼게요. 가 지역에서 있었던 민족운동. 지역을 풀어야죠. 야, 이거 진짜 어려워. 그렇죠? 자, 지금 해외 독립운동 유적 조사 보고서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밖이죠. 한반도 밖에를 지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어느 지역에서 서린 항일 독립 정신을 찾아서 김야견의 명동학교 설립과 교육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명동학교는요. 아주 오랜만에 출제가 되는 건데 예전에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나와서 만주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고 김야경 선생의 명동학교 이렇게 내주면서 지역을 물어본 적이 많아요. 만주. 자, 이상설 선생이 세운 민족교육의 요람 서전서숙입니다. 요것도 이제 만주예요. 자, 윤동주와 송명규 이 선생들이 민족의식이 싹튼 용전초는 어디냐라는 거예요. 만주예요. 만주에 용정이 있거든. 그래서 만주 용정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뭐 북간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지금 북간도 서간도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 큰 줄기에서 따지면 만주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만주 지역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명동학교, 서전서숙, 용정촌. 용전초는 잘 출제가 안 됐던 건데 이제 출제가 된 거고 명동학교와 서전서숙은 특히나 명동학교는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전서숙도 적진 않죠. 종종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명동학교 서전서숙 정도는 우리가 알고 있으면 나중에도 공부하는데 시험 출제가 될 때도 요긴하게 쓰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해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1번 권업회가 설립돼서 권업신문을 발간하였다. 권업회는 연해주입니다. 자, 2번 이봉창이 이랑의 횡령에 폭탄을 던졌다. 이봉창 의거는 어디에 있었어요? 일본 도쿄에 있었죠. 박용만의 주도로 대조선 국민군단은 하와이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자, 네 번째 북로군정서가 조직돼서 독립전쟁을 전개한 게 만주입니다. 그렇죠? 간도.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유학생들이 중심이 돼서 28 독립선서를 발표한 것은 어디예요? 도쿄요. 일본 심장부에서 우리가 독립만세를 전개를 했죠. 그래서 만주를 풀어라 라고 했으니까 만주, 간도도 만주의 일부니까 4번이 맞죠.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45번 문제로 갑니다. 밑줄군 군정청이 있었던 시기. 서윤복 선수 환영회 50일의 보스턴 세계 마라톤 대회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며 우승한 서윤복 선수의 환영회가 중앙청 관장에서 열렸다. 하지 중장, 헬믹 중장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태극기도 있어 보니까 주요 인사와 김규식, 여운형, 안재홍 이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참여를 했었고 군중이 많이 있었고 이랬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때 당시가 군정청이래요. 그러면 이때가 무슨 군정청이겠어요? 미군정청이 있었을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되었다. 이건 언제예요? 요거는 6.25 전쟁이 끝난 다음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가 있을 때야. 자, 두 번째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된 거 이거는 당연히 정부가 있을 때죠. 박정희 군부가 집권하고 있을 때. 그렇죠? 자, 세 번째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 반민특위도 정부 수립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죠? 재헌국회에서. 신한공사가 설립되어 귀족재산을 관리했다. 요거 정답이죠. 그렇죠? 그래서 신한공사는 뭐 하는 거예요? 일제 귀속재산. 그러니까 미군정청이 들어오면서 일제가 관리했던 이 재산을 일종의 이제 몰수 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관리하고 있다가 미군정청에는 우리나라 정부가 수립되면 이 재산을 넘겨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부가 수립된 이후에 넘겨줬습니다. 이 신한공사예요. 그래서 4번이 정답. 자,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보안법 파동은 이승만 정부 때 있었습니다. 그래서 1958년 12월 24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2.4 파동이라고도 해요. 아무튼
미군 정청에 있었을 때는 4번이 정답이에요. 자, 46번 들어갈게요. 46번. 가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겁니다. 대성동 마을은 경기도 파주시에 있고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 뭐 이런 얘기가 나오네. 가해 정전협정 체결 직후에 비무장지대에서 남북이 민간인 마을을 하나씩만 남는다라는 거죠. 무슨 전쟁이 있었고 잠깐 멈춘 것 같아. 자유의 마을로 불리는 대성동 마을은 유엔국 사령부의 지역이니까 외부인 허락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지금 보면 이게 언제 때 같아요? 6.25 전쟁이죠.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이고 휴전협정이 언제 돼요? 1953년 7월 달까지. 그러니까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거 찾는 건데 1번 에치슨 선언이 발표되었다? 에치슨 선언은 1월 달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6.25 전쟁이 터진 원인 중에 하나, 배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전이니까 틀렸어. 그러니까 틀린 것으로 정답이 1번이지요. 자, 부산이 임시 수도로 정해졌다. 6.25 한국전쟁 중에 임시 수도가 정해지니까 이건 맞는 거죠. 그렇죠? 자, 흥남철 수작전이 전개되었다. 이것도 역시 전쟁 중에 우리가 이제 압록강 위까지 막 압록강 근처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서 오히려 고립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흥남부도 철수작전이 전개되었잖아요. 이 중간에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렇죠? 인천 상륙작전 이후 서울을 수복하였다. 역시 마찬가지 한국전쟁 중에 있었죠. 자, 국회에서 국민방위기금 사건이 폭로되었다. 이거 진짜 화가 나는 사건이지. 이 전쟁 중에 착복을 해가지고, 그렇죠? 횡령해가지고, 아사. 그러니까 이제 굶겨 죽인 사건이야. 이게 말이 안 되죠. 다 이게 전쟁 중에 있었고요. 1번 에치슨 선언만 전쟁 이전에 있었습니다. 그렇죠? 1번이 틀린 것으로 정답. 47번 문제. 다음 대화에 나타난 사건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 당시 정부와 여당인 민주공화당 삼성기원을 추진하자 학생들이 반대시를 벌이는 거예요. 삼성기원. 야당인 신민당과 제야 세력도 삼성기원 반대 국민 투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지금 삼성기원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있었죠. 그래서 박정희 정부에서 삼성기원을 해버립니다. 대통령 3번도 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서 통과를 시켜버리니까 이제 반대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69년 이후에 있었던 일을 찾으면 됩니다. 1번 내각 책임제 형태의 정부가 출범했다. 이거는 2공화국이니까 이전 상황이죠. 60년. 정부에 비판적이던 경향신문이 폐간, 이건 1공화국 때 이승만 정부에서 뭐야 니들이 뭔데 우리를 욕해. 그래서 경향신문을 폐간을 시켜버리는 거죠. 최고 통치기구인 국가재건최고회의가 구성되었다. 이것이 이제 박정희 정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이유잖아. 근데 박정희의 이 군사정부가 들어오자마자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만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타깝게도 이전 상황이니까 탈락. 그렇죠? 자, 평화통일론을 주장한 진보당의 조봉암과 관료들이 구속되었다. 이것이 뭡니까? 진보당 사건인데 이 진보당 사건을 경향신문이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폐간을 시켜버린 거죠. 2번과 4번은 거의 뭐 비슷한 사건이에요. 자, 국회 예산 헌법의 일부 요력을 정지를 담은 10월 유신이 언제예요? 1972년 10월 달에 박정희 정부에서 유신 체제로 가죠. 그러니까 69년 이후 상황은 뭐밖에 없다? 5번밖에 없다. 5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가 48번. 다음 자료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국의 언론인 여러분, 지금 광주에서는 젊은 대학생과 시민들이 피를 흘리며 싸우고 있다. 대학생들 평화적 시위 질서유지 진압이란 명목 아래 저 잔인한 공수부대를 투입하면서 아니 광주 시민들이 하고 있는데 공수부대가 들어와? 그러면서 시민과 학생을 무차별로 사륙했고 더군다나 발포 명령까지 내렸다라는 거죠. 그러나 일부 언론은 순수한 광주 시민의 의거를 불순배 선동이니 폭도니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화가 난다라는 거죠. 이게 뭐예요? 1980년 5월 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입니다. 자, 1번 허정과 도정부가 출범한 계기가 된 것은 이것은 4.19 혁명이죠. 자, 굴욕적인 한일 국교 정상화에 반대했다. 이게 6.3 시위. 그렇죠? 자, 호원철폐 독재 차도 이건 언제예요? 1987년에 있었던 6월 민주항쟁. 그렇죠? 자, 3.15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시위가 시작됐다. 4.19 혁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것이 5.18 광주민주화운동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됩니다. 49번 문제예요. 다음 연설이 있었던 정부 시기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은
오늘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이 되게 되었다. OECD에 가입을 했구나. 한국은 수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OECD 가입은 언제입니까? 김영삼 정부예요. 그렇죠? 1996년 김영삼 정부입니다. 처음으로 수출액 100억 달러가 달성된 거는 1977년 박정희 정부예요. 자,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 1993년 김영삼 정부 정답. 그렇죠? 자, 개성공단 건설을 통해서 남북 간 경제 교류가 이루어졌다. 합의는 김대중 정부 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국과 미국 사이에 자유무역 협정 FTA가 체결되었다. 한미 FTA 언제요? 2007년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자, 경제적 취약계층을 통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언제요? 김대중 정부에서 이렇게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는 2번에 있다라는 거죠. 50번. 다음 뉴스가 보도된 정부 시기의 통일 노력으로 오른 것은 정주영의 소대 방북을 계기로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이 본격화되면서 금강산 관광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북한과 최초로 이렇게 관광 사업이 시작된 것은 금강산. 이게 언제입니까?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있었어요. 자, 1번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남북조절위원회는 7.4 남북공동성명이 있고 그 이후에 남과 북이 통일에 대해서 협의를 하자. 그래서 만들었던 기구죠. 박정희 정부예요. 자,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것은 1991년 9월 달에 있었던 노태우 정부 때죠. 자, 6.15 남북 공동선언을 채택한 것은 김대중 정부 때예요. 2000년. 그렇죠? 그래서 3번이 정답.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1991년 12월 달에 있었죠. 노태우 정부. 자, 남북 이산가족의 교환 방문을 최초가 중요해요. 최초로 실현한 것은 1985년 전두환 정부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 때는 3번이 정답이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61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그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기출문제를 싹 다 풀어봤어요.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려운 문제는 그 중간에 있었던 두 문제 섞어놓은 거 그거 하나.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두 문제 정도가 조금 어려웠고 나머지는 수월했어요. 뭐 그 서화 그림 문제도 기몽도 문제 뭐 요런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그 어려울 때는 엄청나게 어려웠던 문제가 있지만 가만 생각해 보면 정답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던 문제예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쉬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우리가 기출문제 해설 강의 해설을 왜 봅니까? 기출문제 강의를 우리가 기출문제 풀어보는 이유는 내가 아는 것은 확실하게 짚고 그리고 모르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죠. 지금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에이 틀렸네 그럴 게 아니고 시간 남았으니까 다시 이론 뒤져봐서 다시 한번 내 그 이론으로 이제 정립을 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는 거니까 기출문제 꼭 무시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도 비슷한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번 시간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저는 다음 회차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다음에 뵈면 안 됩니다. 그렇죠? 다음번에 그냥 합격하고 끝내야지.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